일단 뭐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좀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전망했는데 네. 미국의 주요 뭐 증권사들, 투자 회사들이 뭐 에코그룹주에 대한 이 목표 전망치를 현재 주가 대비 반토막으로 좀 설정했다. 뭐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과연 반토막이 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납니다. 다행스럽고요. 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상당한 관심이 투자자들이 2차 전지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관심 있으실 거예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어요. 이 얘기 오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이 좀 살아나서 다행이고요. 네.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서 그날 하루 뭐 에코프로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 2차 전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사실 상승분을 다 돌려놨고 다시 장이 좋아지면서 좀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이냐 일시적 반등이냐 이런 거 놓고 좀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월 6일 이 코스닥 시장에서 뭐 거의 뭐 광풍이 좀 불었죠. 7.3%가 좀 급등했는데 이 공매도의 전면 금지 이슈 이게 일회성 테마냐. 근데 다음 날 뭐 상승폭 일부 반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3거래 연속 여파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오른 만큼 다 반납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또 이게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네. 또는 그러게요. 공매도의 한시적 어떤 금지가 이게 약발을 좀 다 했다. 그 다음날 뉴스가 뭐 일일 천하다 이렇게 자극적이긴 하지만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 오늘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조정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지만 지속해서 좀 지루한 행보를 좀 했기 때문에 과연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또는 뭐 이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가 좀 미비했다 이런 뭐 평가들 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테슬라발 훈풍 때문에 오늘 뭐 지수가 일단 뭐 추세는 좀 전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11월 7일 양시장 급락하고 나서 2차 전지주가 오히려 하락적인 좀 낙폭을 좀 더 키웠고 최근 거래일에는 반도체 섹터의 어떤 이 특히 대장주라고 불렸던 한미 반도체 소부장주의 3분기 어닝 쇼크 이 여파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죠. 지수의 어떤 이 조정 여파로 좀 작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치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수위는 좀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어요. 지금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것은 4분기 업황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 전기차 공급에 대한 둔화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한 것인데 마치 공매도가 약발 다 했고 여기서 오히려 수급 개선을 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승 좀 안 맞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서 그날 때려 사서 2차 코프로 상한가 만들고 그 다음날 때려 사서 상한가 만들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첫날도 보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쇼커버가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이제 줄이거나 그죠? 네네.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수급 요인은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플러스냐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 요인이죠. 예. 자, 근데 2차 전지도 결국은 이제 수급 이슈가 지나가면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아무래도 성장하지만 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 쇼크가 있어. LG 엔솔 정도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았잖아요. 양극재 업체들 안 좋고 그죠? 4분기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전체적인 지금 4분기 전망들 저는 특히 콕 집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배터리 셀 3사보다는 양극 소재사 지금 에코 그룹주라든가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여파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업황 우려감 때문에 저는 3분기에 상당히 많은 우려감들을 좀 반영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리튬 가격, 메탈 가격 하락 여파는 4분기까지 좀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이슈는 이 글로벌 전기차의 보조금 축소 내지 감소 여파가 유럽발 어떤 판매량의 둔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뭐 북미 시장은 그래도 나름 저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 뭐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의 둔화 이슈 이 기사는 좀 있었지만 사실 뭐 8월 기점에서 일시적인 어떤 축소 있었고 9월과 10월에는 부분적으로 오히려 판매량이 좀 소폭 좀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차이는 좀 있다. 다만 11월분에 대한 전망치는 저는 크게 급감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중국발 이 저가 공세에 따라서 뭐 공급량이 어떤 둔화 우려 있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 내수 시장이 소폭 감소했다는 어떤 우려치들 있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중국도 굉장히 10월 달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게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치라고 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전기차 판매 할부금 증가에 따라서 뭐 판매량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이 부분은 비단 전기차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내연차 역시 좀 해당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에 따른 뭐 K 배터리의 어떤 시장 위축 이 부분은 LFP 배터리의 어떤 공급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탑재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탑재 부분에 대한 이 배터리의 어떤 적용 요소가 좀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저는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습니까? 뭐 저가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뭐 열에 민감하고 추운 이 한파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네.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뭐 LFP 뭐 배터리가 좀 대안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4분기 양극재 소재사 영업이익 감소 기준은 데이터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 메탈 가격 그리고 이 리튬 가격의 하락 부분 이 영 레깅 현상은 좀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효과는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 추이를 보면 LG화학이 69.7% 그리고 에코프로가 69.3% 포스코 PCM이 54.6% 그리고 LNF가 85%인데 전반적인 수익성 부분들이 지금 고가에 매수했던 원재료 매입비를 지금 소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여파는 있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오히려 저렴하게 매입했던 매입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이 3분기보다는 조금 개선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은 4분기도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주를 우리가 연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 요인들과 부정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셀 업체들이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공장도 이제 네. 저거 하기로 했죠. SK도 미국에서 뭐 좀 공장 늦춘다 그러고 맞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성장이 늦으니까. 네. 그다음 판가라든지 전기차 긍정적인 뉴스는 뭘까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원재료 가격이 더 이상은 뭐 안 빠진다. 네. 뭐 테슬라 올랐다. 뭐가 있어요? 점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부정적인 이슈는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예. 뭐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네. 양극재 판가는 하락하지만 오히려 공급량이 둔화되면 수익성 개선이 좀 더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셀 3사도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뭐 북미 시장의 합작 법인 시장 또는 뭐 튀르키예 이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도 네. 뭐 철회가 좀 됐었죠.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일시적으로 철회 내지는 투자에 대한 축소 투자 결정을 잠정적인 어떤 보류 형태로 좀 봐야 되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포드의 해외 배터리 합작 공장 철회 이슈가 있었고요. SKO는 포드 미국의 켄터키 2공장 연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동유럽 배터리 공장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완성차 업체가 시장의 어떤 이 판매량들과 좀 연동해서 시장의 수요 대비해서 적절하게 이 투자 시기를 좀 조율하는 것 뿐이지 이게 저는 투자를 전면적으로 축소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끝났다 이 업황이 더 이상 회복의 조짐이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은 그건 물론 아니죠. 예, 예. 2024년도 그리고 저는 2025년도에 이게 준공 부분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캐파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어떤 수요 감소 요인 이 부분은 우리가 2024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좀 선반영한다는 관점에서는 공격적인 물량이 확대되는 시점이 2025년이라고 가정을 할 때는 선반영 관점에서는 2024년도 1분기부터는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낙폭 과대 부분에 대한
이 주식을 좀 모아가는 구간으로 저는 오히려 역발상의 어떤 투자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긍정적 요인은 여전히 성장한다. 네. 그렇죠? 네,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우려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책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차를 늘리는 정책 기조잖아요. 그렇죠. 뭐 변수 좀 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미국 대선의 이슈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뭐 IRA가 전면적으로 좀 폐지되기 때문에 전기차 뭐 보조금 뭐 싹 다 좀 뭐 없어진다. 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좀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는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 실리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수반했는데 이걸 철회하면서 투자 유치를 다 철회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슈는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 시장이 4분기에 판매량 소폭 감소 추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판매 공급량은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이 재고 조정 시기일 뿐이지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내연기관차는 점점 생산을 축소한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는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과 상관없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 부분입니다. 네. 연간 20만 대의 양산 목표로 현대차가 29년 만에 울산에 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처음 지금 이 착공을 했고요. 2025년도부터 2025년도 하반기 뭐 내지 2026년도 1분기부터 신차를 전기차 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준공 시설을 좀 갖춘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뭐 사항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30년도 추정치가 전체 전기차 규모가 38.2% 대체 시장이라고 좀 본다면 아직도 62%에 대한 어떤 전기차 공급 룸은 좀 남아있다는 관점은 저는 2030년도까지 지속해서 전기차 공급량에 대한 어떤 이 추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연성장률을 21% 추정치를 좀 올려놨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21%가 아니라 뭐 17%, 18% 이 선은 유지하겠지만 2024년도부터는 21%가 아니라 25% 내지는 30% 단의 성장 흐름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또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일시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고 뭐 포퓰리즘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뭐 물론 시각은 물론 뭐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 출근하는데 길 막고 말 사태지라고 멱살을 안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네 뭐 보시는 분 따라서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노이즈예요, 그죠? 네.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얘기했는데 종합해서 4분기 전망하고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좀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전망했는데 네. 뭐 미국의 주요 뭐 증권사들 투자 회사들이 뭐 지금 우리 에코그룹주에 대한 이 목표 전망치를 현재 주가 대비 반토막으로 좀 설정했다. 뭐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과연 반토막이 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봤는데 우리가 당장 막대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막대한 우리가 좀 투자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좀 기대해서 우리가 좀 모아갔던 전략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된다고 해서 약발을 다 했다. 다시 퇴보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양극소재사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는 3분기에 충분히 매를 맞은 만큼은 좀 맞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4분기에 영 레깅 현상 이어질 겁니다. 뭐 이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4분기도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올해 실적이 안 좋다 나빠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2024년도 상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반기 2025년도의 기조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시장 선점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어제 뭐 테슬라발 뭐 인도에서 이 테슬라 전용 공장 유치를 위해서 뭐 관세를 뭐 폐지하겠다, 인하하겠다는 어떤 검토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발 훈풍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수급 개선을 좀 해줬지만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또 상승분을 되돌려서 더 빠진다 이 부분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것처럼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모아가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전망치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렇다면 영레깅 현상이 좀 끝나는 리튬과 메탈 가격의 어떤 하락 부분이 양극재 판가 기조 좀 이어지겠지만 수익성 관점에서는 뭐 매입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1분기는 그나마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 3사의 지금 낙폭 부분은 오히려 공급량에 대한 둔화 우려감은 좀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덜 반영됐다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부가 소재사들은 현재 낙폭 구간이 굉장히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성장성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할 때보다는 반도체가 좀 더 편안하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 이제 바닥을 돌아 나오는 거죠.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부터 평가해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일단 대형사들은 실적이 괜찮았다고 봐야죠. 일단 뭐 우리가 업황 회복에 대한 관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의 전망치보다 그래도 좀 양호한 실적이 좀 발표되지 않았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요. 네. 전체 매출 67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조 4천억을 좀 네. 기록했는데 반도체 부문은 3조 7,500억 규모의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영업 손실 축소 때문에 이 이슈는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기대치를 좀 충분히 수반을 했다. 전체 영업 손실을 1조 7,920억인데 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4분기에 네. 영업 손실이 아니라 영업 이익으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D램이 흑자 전환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지속적인 어떤 판가 부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됐던 부분이 네.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었는데 특히 뭐 D램과 낸드 부분. 그런데 D램은 일단 흑자 전환을 좀 이끌어냈고 낸드 네.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면 네. 지금 뭐 재고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판가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급 단가를 좀 더 인상함으로써 수익성을 좀 제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큰 걱정은 좀 없다. 왜냐하면 좀 뭐 바닥을 찍고 정점적으로 뭐 최근에 뭐 10월달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 부분은 오히려 수출량이 좀 더 늘었다라는 어떤 네.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봤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의 디램 익스체인지의 경우에도 뭐 디램 고정 단가가 15.3%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2년 3개월 만에 디램 가격이 좀 반등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좀 확인됐던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주 그런데 이제 실적 희비에 대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실적 희비가 분명했어요. 뭐 한미 반도체발 실적 쇼크가 좀 있었는데 먼저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잠깐만요.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네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종합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만 보면 적자지만 그죠? 네. 삼성전자도 반도체 보면 적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적자인데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D램이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했다는 거, 낸드는 좀 부진한데 D램이 흑자 전환한 건 결국 고마진 HBM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소부장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실적 쇼크가 났는데 사실 쇼크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소부장주의 3분기 실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건 아닌데 네.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이게 좀 착시가 좀 굉장히 있지 않았나. 네. 3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처럼 우리가 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장비주라는 것은 사실 HBM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향후 수주가 들어오고 이게 실적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뿐인데 네. 당장 3분기에 장세를 엄청 잘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게요. 인식을 하면서 네. 막상 실적 발표가 되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공시를 좀 제대로 좀 잘 읽어봤다면 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1,000억 원대 최근 수주 물량이 4분기,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이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부분적인 이 납품 부분에 대한 이 매출 인식은 올 4분기, 내년 1분기 내지는 그렇죠. 예. 2분기에 반영 효과로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3분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인식을 했던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있었고요. 네. 저는 그게 그 시점이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미 반도체가 어닝 쇼크 기록하니까 ISC도 같이 밀렸고 그동안 이 상대적인 어떤 상승 추이를 좀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주가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뭐 네네. 다 밀렸어요, 그죠? HPSP 뭐이죠? 예. 공교롭게도 ISC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쇼크가 한 번 더 이 발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낙폭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포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 장 마치고 난 이후에 ISC도 사실 뭐 어닝 쇼크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막상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상승했다. 이 차이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단기적 눈높이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은 좀 있었지만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일단 뭐 하루짜리 이 희비로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반도체 관심이 많았던 거죠. 많아서 그날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실적 미스나니까 시간에서 안가 갔잖아요. 그날 그죠? 네, 그러면서 충격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적은 비슷하게 안 좋았는데도 영향이 좀 들었던 거고 사실 또 파도 노이즈도 있죠. 파도 그죠? 네. 워낙 그 매출 따위나 이런 게 너무 적게 나오면서 갑자기 막 급락하고 그죠? 네.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업황이 돌아 나온다고 하면 4분기는 어쨌든 3분기보다는 분위기가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실적 관점으로 좀 우리가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 뭐 회계의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세금 계산서를 끊고 이게 매출에 좀 반영되는 기업 구조라고 좀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4분기 업황이 좋아지고 내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면 4분기 실적이 당장 좋아질까? 이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HBM 반도체에 대한 이 공급을 위해서 선제적인 어떤 투자 이 부분은 TSV 이런 공장단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들 이 부분이 1차적인 어떤 수혜 때문에 최근에 장비 HBM 관련 장비주들의 어떤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됐던 부분은 4분기에 실적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분적인 반영 효과는 좀 있고 내년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반영된다. 그렇죠. 1분기가 납품이 완료된 시점인 2분기에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오히려 좀 이 여파가 좀 큰데 다만 HBM 반도체가 이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들어가는 소재 매출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같은 어떤 소재의 어떤 비중도 증가된다는 관점에서는 소재 매출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그래도 반영 효과가 좀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 요건을 좀 본다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실적 개선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사들은 3분기보다 소폭 완화된 실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비주의 경우에는 이 실적을 좀 인식하는 어떤 시점, 납품 인도 후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내지는 2분기 초까지에 대한 실적 변동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그걸 선반영하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내년에 2분기에 실적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부분을 4분기에 당장 흑자로 돌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흑자 얘기도 나오는데 내년에 1, 2분기에 좋아진다면 주가는 내년에 2분기에 오른 게 아니라 땡겨서 미리 오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연말 연초에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키는 또 엔비디아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 그다음에 가이던스 나오는 거랑 엔비디아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나 AMD나 뭐 이런 업체들이 서로 막 투자를 이 클라우드 투자하고 AI도 투자를 막 하려고 하는 거. 네네. 이런 게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좋은 거죠. 굉장히 좋죠.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추이 하에서의 지금 일시적인 정체 구간이 좀 진입을 한 것이고 반도체는 좋았다가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조선업처럼 장기 불황을 좀 겪었던 그런 업종은 좀 아니었다. 우리가 뭐 반도체 조정기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다라고 좀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여기서 업황 회복이라는 건 저는 일시적인 효과 이후에 실적적인 어떤 개선 반등 효과
이 부분은 사실 뭐 고사양 반도체가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지금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또 투자 비중도 확대되고 있고요. AI 칩은 지속적인 어떤 수요단에서의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게 당장 만들고 싶어도 많이 만들고 싶어도 이 양산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엔비디아발에 들어가는 뭐 HBM 반도체 수요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25년도 물량까지를 다 확보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만들고 싶어도 이제부터는 투자단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비주 수혜로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0조 원대 투자 계획을 내년에 좀 진행하겠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단에서의 어떤 계획 부분은 장비주의 일체적인 수혜 그리고 여기서 공급 물량이 증대되거나 계속해서 확대되는 관점에서는 소재단의 매출도 좀 우리가 추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저는 4분기에서 그래서 소재 매출이 그래도 좀 더 양호한 실적 그리고 장비주는 수주가 확보되는 관점에서의 어떤 모멘텀들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DIT가 SK 하이닉스의 어떤 추가적인 수요 기대감 때문에 연일 뭐 신고가 행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대한 종목 희비는 좀 있지만 장비주는 지속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 변 대표님 뭘로 보세요? 저는 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증권사 리포트에도 네. 정리가 좀 잘 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예. TSV 공정용 장비 그리고 HBM 반도체 양산 위에서는 미세화 공정 이 두 가지 공정에 굉장히 좀 큰 수혜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TC본도 제조하고 있는 이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기대치를 좀 반영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3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대장주 자리에서는 저는 살짝 내려왔다고 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좀 더 기대해 보면 저는 충분히 대장주로서의 어떤 명성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HBM3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STI의 경우 그리고 미세화 공정 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하고 있는 뭐 DIT, 이오테크닉스도 지속해서 어떤 장비주의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뭐 별도로도 미세화 공정에서는 뭐 HPSP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 관련해서 뭐 지금 수주단에서는 아직 공급 계약 공시 좀 많이 없는데 이거는 뭐 실적 공시 하에서 우리가 좀 추이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은 HBM 전용 공정이냐 미세화 공정이나 이 관련된 장비주의 수주는 아직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이슈단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네. 1차적으로 장비도 뭐 전공정 얘기도 하지만 아직은 후공정이나 혹은 전공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을 높이는 네. 거죠. 뭐 그런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HPSB도 그렇고 뭐 어닐링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장비들이고 소재주는 장비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갈 것 같은데 소재주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네. 먼저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수혜를 작용하고 네. 여기서 이제 투자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양산이 시작되는 관점에서는 관련해서 소재주가 실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공정의 스텝수 증강에 따른 세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솔 케미칼, 소재 침투율 증가에 따른 전구체 수요 부분은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수요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네. 포토레지스터 뭐 수요 증가 부분은 동지생 이렇게 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단에 대한 회복률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좀 최근에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러브형 소켓 실리콘 러버 소켓에 대해서는 뭐 3분기에 영업 적자 전환한 부분에 좀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4분기에 그래도 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ISC가 그래도 실적을 빠르게 4분기에 잡아가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어떤 본업 회복을 좀 해준다면 ISC는 지금 가치 반영은 좀 다 됐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침투율 관점에서는 이 접촉하는 이 면의 손상률 좀 떨어뜨리는 소켓의 어떤 사용 빈도수는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주 말씀하셨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HBM 수혜를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네. 주가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도 내년엔 특별히 이제 HBM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전략은요?
지금 두 종목에 대한 좀 차이점은 좀 있었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신고가 갱신했던 이슈들 네. 오늘도 2.85포인트 13만 3,7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어느새 이제 7만 2,200원 오늘도 1.98포인트. 근데 이제 두 종목의 차이점은 주가의 상승률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다. 이 부분은 HBM 반도체를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공급량에 대한 우위에 이 평가가 좀 있었는데 지금 DDR5에 대한 이 공급량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아직 여력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기대치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4분기에 HBM 양산 이슈가 삼성전자가 좀 있어요. 생산 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 좀 있는데 이 수율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역량들 공장을 현재 많이 구축해 놓은 삼성전자가 추후에는 HBM 공급량을 더 앞지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부분에선 예. 선제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고가를 좀 더 써낼 가능성 좀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그 갭을 충분히 따라잡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자, 장세 판단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우리가 8월, 9월, 10월까지도 고생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11월의 흐름들이 좀 돌려내고 있는 흐름들인데 주변의 여건들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진단해 주세요. 네. 10월장을 생각하면 해보면 네. 끝이 없는 추락이다. 그런데 그러게요. 우리가 10월장을 복귀해 보면 네. 이렇게 많이 빠져야 이유가 할 있나? 만한 뭐 이유가 좀 있었을까? 좀 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어떤 중동발 지정학적 네. 리스크 이 부분을 중동이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을 좀 작용을 했던 요인이 좀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이슈를 보면 미국이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좀 겪으면서 셧다운 우려감이 있었고 네.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리스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5%대를 좀 장기물 채권이 5%좀 10년물이 5%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위험 자산에서 자금 다 빠져나가면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리스크도 좀 있었고.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중동발 리스크 뭐 이 부분에 따른 영향 그리고 국제 유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고유가 기조가 지속된다면 그래서 리포트 자체에서는 뭐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그렇죠. 좀 넘어갈 수 있다. 너무 거의 뭐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높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타낸 바가 그 자들 지금 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사들이 남아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론 150달러 갈 수도 있지 뭐 그죠 뭐 어떻게 돼서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설레발떨어가지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유가 오를 때 지난번에 그 전쟁 전에도 유가 올랐던 것이 결국은 이게 그때 이제 감산한다 그러고죠. 네. 공급 사이드의 이슈지 수요가 막 늘어가지고 전 세계 수요가 늘어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뭐 150달러 간대요. 이런 자극적인 게 눈에 너무 띄니까 네. 다행히 안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파가 좀 굉장히 좀 컸었고 네. 그 여파가 2차 전지 섹터에 투매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지수에서도 뭐 특히 코스닥이 좀 더 심하게 그렇죠. 밀렸던 부분들은 뭐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어떤 낙폭 출현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주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았던 장세가 아니었나. 저는 지금 복귀를 해보면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더 확산된다면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전쟁 측면으로 좀 더 확산되는 우려감 이 부분이었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은 있었겠지만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네. 확전까지 갈 수 있는 시그널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친 낙폭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아시아 주요국에서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낙폭이 좀 더 컸던 점. 이런 이스라엘보다 더 빠졌다 네네.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네. 오히려 그 시점은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뭐 11월장에서는 이 추세를 좀 전환했던 시그널 자체는 공매도 전면 금지. 자, 이 이슈가 시장의 어떤 이 투자 심리를 크게 좀 개선했다라고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FOMC에서도 뭐 11월 금리 동결 이슈 그리고 주도주가 좀 부족한 어떤 상황에서 반도체주가 다시금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복귀 이 부분이 11월 초에 어떤 증시 흐름들을 좀 양호하게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유가치를 보면
지금 1개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 WTI 유가 지수는 10.7%가 좀 하락했어요. 네. 그런데 3개월 단위에서도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3.3%가 하락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유가에 대한 우려가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PPI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너무 사실 이 투매를 좀 부른 네. 양상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10월의 하락은 정말 뒤통수 맞았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금리 레벨이 높았고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게 국내 수급이잖아요. 국내 네. 수급이 꺼여가지고 뭐 반대 매매 투매가 나오고 그죠. 뭐 이상한 종목 몇 개가 지금 뭐 작전 세력들이 해가지고 그죠. 뭐 뒤숭숭한 얘기가 오후 네. 2시만 되면 공포의 2시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2시에 매물 나오면서 밀렸던 그런 형국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악재는 지나간 것인가? 최근에 그럼 다시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리스크 온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는데 역시 안정적이다. 12월에 금리 못 올리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좀 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CPI 지수, PPI 그다음에 뭐 미중 네. 정상회담 그리고 17일 날은 뭐 미국의 예산안 네. 통과 이 마감 기한이에요 또. 그러게요. 그래서 뭐 셧다운 관련된 얘기 있고요. 뭐 네.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을 뭐 맞아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하향했다. 네. 이 이슈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이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더 높았다면 또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기대했던 반도체 규제에 관련된 이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되거나 이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도 있거나 또는 미국 연방 정부의 뭐 셧다운 우려감들이 다시금 부각돼서 신용등급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아마 이 추세가 좀 상당히 좀 되돌리기 힘든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변동성 장세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네. 오늘 기점에서 저는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12월은 산타랠리를 더욱더 기대하기 좋은 여건으로 변환했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일단 CPI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이 부분은 뭐 미국 연준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란 핑계거리가 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네. 12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뭐 미국의 하원에서도 예산안이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원에서의 어떤 이슈는 좀 있지만 큰 고비를 좀 넘겼다. 그래서 셧다운 우려감은 이번에도 피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부분은 오늘 뭐 뉴스 이후로서 어떤 확정된 어떤 사항들 좀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규제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를 좀 수반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여건이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5% 넘었다 그죠? 조금 네. 떨어진 것 같다가 다시 오르고 꿀럭꿀럭 했었거든요. 4.6에서 그러면서 불안했는데 미국의 물가 나오고 그러면서 4.5m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방송하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쪽 채권 시장 보는 분들은 한 4.2 정도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이 채권 네. 공매도했던 세력들의 기점이 그 정도라 네. 일단 급하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타랠리가 이제 올 수 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소위 산타랠리라는 게 지수로 보면 또 연말 참 저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양도세 네, 그렇죠. 한도 늘려주는 거 그죠? 그렇죠. 네. 양도세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뭐 10억대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뭐 네. 50억이냐, 네. 100억이냐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이 소형주 위주에서는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네. 공매도 자체도 지금 2차 전지의 조정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지금 금지해야 된다는 어떤 청원들. 그래서 좀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저도 과연 그게 필요한 조치인가 일단 의구심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양방 개입을 해가지고 이 주가에 대한 적정성을 왜 한국거래소가 평가를 하느냐. 전 시장의 순리대로 시장의 흐름들은 수급 주체에 따라서 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외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외인 자금이 이탈될 수 있고 이런 조짐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네.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이게 2차 전지 섹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크게 좀 작용했다는 점. 그래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 부분도 조금 더 투명하고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금지 조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12월 달에 양도세 기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주식을 팔고 다시 1월 초에 삽니다. 네. 이게 그동안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 거래 행태였거든요. 그렇죠. 10억 원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면 크다, 뭐 작으면 작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의 전체 규모, 그다음에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캐파들을 봤을 때는 10억이 굉장히 이 대주주 요건을 좀 봐야 되는 기준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 부분. 코미디죠. 네, 한 종목에 그래서- 10억 가지고 대주주면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한 종목에 10억 가지고 대주주 요건에 좀 걸려보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그죠? 네. 그거 과한 거죠. 옛날에 100억부터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제 100억, 네. 50억, 30억 왜 1억 하지 차라리 네. 그죠? 예. 뭐 세수의 감소 효과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다고는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적인 어떤 이 시대에 맞게 네. 현실적인 어떤 투자 환경에 맞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은 네. 그래도 연말 12월 달의 어떤 유동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합니다. 네. 이거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길에 그죠? 물론 이제 좀 줄다리기를 딜을 해서 뭐 한 50억이 아니라 그죠? 네. 뭐 20억만 하더라도 네. 조금 숨통이 매도 물량은 줄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뭐 100억, 50억 안 가더라도. 근데 질질 끌다가 또 예를 들면 뭐 안 하는가 봐 그러면서 뭐 다 팔았는데 12월 24일 날 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산타랠리 가능성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우리의 관심사는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것인가. 그죠? 네. 어느 쪽을 보세요?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는 시점, 그리고 오늘 같은 뭐 미국발 이슈, 그다음에 일단 12월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점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들이 좀 저는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첫 번째가 좀 반도체입니다. 업황 회복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수치로서 증명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어닝 쇼크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선반영했다. 그렇다면 4분기부터는 점진적 실적 개선 관점으로 봐야지 4분기에도 매출이 이만큼 늘어난다, 이 관점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업이 확실히 좀 좋아질 것이다는 체질 개선,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기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2024년도에는 저는 턴 어라운드의 원년 해다, 이 관점으로 보면 소부장즈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과거 주가 대비해서 아직도 주가 회복이 좀 적은 그런 종목들은 실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지금 우리가 OLED? 그렇죠. 예.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실적 안 좋았는데 3분기 실적에서 보면 뭐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4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다. 이 부분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호조 부분인데, 네. 지금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전장 부분도 위축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연차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차의 시스템의 이 전장에 대한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에 따른 부분들, 이 부분과 연동해서 본다면 지금 IT 모바일 부분의 수요 회복 부분, 그리고 내년에 파리올림픽 특수 기대 부분,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좀 감안해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도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선취해서 좀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지금부터 관심 갖기 좋은 섹터는 저는 딱 3개 준비를 해봤는데, 로봇, 네. 그리고 자율주행과 UAM. 힌트는 우리가 매년 초에 열리는 미국에서 CES 박람회 있죠. 그렇죠. 2024년도 1월 CES 기점으로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기술들이 공개되는데, 항상 단골 손님들이 뭐 로봇, 그다음에 AI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네, 뭐 그렇죠. 도시망공 모빌리티죠. 뭐 예. 수직 이착륙기 같은.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오래 쉬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오고 있는 산업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년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출시한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배당주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배당주에 대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배당주 언제 사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보면 12월 둘째 주부터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함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배당주라는 관점에서 샀는데 배당량 맞고 주가 회복을 못해서 배당을 받았지만 크게 수익기가 된 게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안타까웠던 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대차 같은 경우 네. 제가 17만 원대 후반, 16만 원대 후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3분기 실적 너무 좋았는데 증시 조정을 받았고 시가 배당률을 5% 정도 우리가 추산해 본다면 네. 현대차는 지금부터 좀 사면 좋을지 않을까.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 지금 18만 2천 원대. 굉장히 좀 이 단기에 좀 소폭이 좀 오르긴 저희가 했지만 방송하는 날 수요일인데 오늘 강하게 올랐죠. 네. 네. 이런 부분들 좀 보면 사실 이 배당주는 12월 달에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4%나 올랐어요. 네, 낙폭을 주는 구간이었던 11월부터 예. 계속해서 모아갔다면 전통적인 배당 성향, 즉 단기 순이익의 얼마만큼을 배당금으로 내줄 것인가 이 부분을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면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 금액이 현재 시가 대비해서 수익률 관점에서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금융, 보험, 자동차, 뭐 석유 부분은 석유 화학 부분은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단기 뭐 기대치를 좀 수반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괴리율을 좀 본다면 석유주는 좀 피하는 게 좋고 금융, 보험, 자동차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배당 관점으로 좀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자동차가 배당주라고 이러신 분들은 현대차가 발표한 그 주주 환원 정책 그죠? 네네.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네, 됩니다. 연말 기대할 수 있는 산타랠리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 변영인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